예, 남과 북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한 선발대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남북 간 인적 교류와 공동 행사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올림픽에 모두 21개국에서 26명의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타자 외교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주변 4강 정상 중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만 참석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 시간 김종봉 전 국정원실장,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올림픽과 관련한 남과 북의 선발대 사전 점검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렇죠? 이제 금강산에서 있는 공동 행사, 문화 행사 그리고 이제 마식령 스키장에서 있는 공동 훈련 이렇게 있고 2월 1일 날 이제 나머지 북측 선수단이 이제 방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좀 활발한 남북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별 문제 없이 모든 게 좀 이루어질지 그 부분이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실장께서? 네, 저는 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그 제일 큰 문제가 뭐 유엔 제재, 그다음에 미국의 단독 제재 이런 걸 위반하냐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금강산 그 공동 문화 행사 때 우리하고 북한이 이제 나눠서 1부, 2부로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과연 그 북한의 그 공연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건 뭐 사전 조율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서울에서 오는 거는 우리가 조절할 것 같아요. 그런데 금강산에서 하는 건 북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아마 우리도 우리 마음대로 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뭐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아마 약간 갈등이 생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2월 8일하고 2월 11일 날 강릉과 이제 서울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이 공연하는데 그 부분은 별 걱정은 안 합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북한이 뭐 USB를 사전에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그 북한 최대 선전이나 무슨 뭐 핵무력을 뭐 이렇게 강조하는 뭐 그런 얘기는 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거는 별 걱정 안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시장께서는 제재가 이제 조금 걸림돌로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식령 스키장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일단 갈마 비행장을 전세기를 띄워서 거기에 이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훈련하는 선수들이 자, 그 부분이 제재에 저촉될 수 있는 여지. 물론 이제 미국 측과 협의도 하고 뭐 다른 뭐 기타 국들과도 협의를 해서 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통일 방침인 것 같습니다만 별 문제가 없게 진행이 될까요? 저는 그 제재 위반이 되어도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또 이제 이 제재라고 하는 것이 북한 그 공항에 갔다가 그 간 비행기는 150일 이내에 180일 이내에 미국으로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이 선수단 훈련단 규모가 대단히 대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적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지고 있는 비행기 중에서 가장 작은 비행기들 아마도 그 보잉에서 나온 B737이라든지 이런 거의 단축 그게 이제 한 130에서 150인승 정도 될 거예요. 그런 비행기들을 전세를 내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비행기들은 미국에 가지 않습니다. 항속거리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미국에 가지 않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비행기를 택하다. 그렇죠. 그런 비행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특별히 걱정할 것은 없다. 다만 미국이 좀 불쾌할 소지는 있다. 그렇지만 그 비행기가 앞으로의 추후 그 항공사가 추후 영업에 지장이 있을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북측에서 편의 제공은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 시설 사용료 같은 것도 다 내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네, 일단 갈마 비행장을 쓰는데 공항 이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공항 이용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면은 영공 통과료를 내야 되는데 그건 안 받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식령 스키장 사용료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것도 안 받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다음에 거기서 잠자지 않습니까? 숙박료가 나오거든요. 숙박료가 방 한 칸에 300불이래요. 하룻밤에. 근데 그거를 안 받는 얘기가 나왔으면 더 이제 반가울 텐데 그 얘기가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북한에서 오는 많은 사람에 대해서 숙박료하고 그다음에 운송수단도 대주고 그다음에 뭐 체재비도 다 대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에서 당연히 이제 마식령 스키장 그 이용료 이런 건 내줄 거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그걸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정부에서 안 하는지 그건 되게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 나오셔가지고 지금 금강산 문화공연을 위한 공간, 그 문화 있잖아요. 그 회관에서 이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발전기도 없을 거다, 뭐 이렇게 굉장히 힘들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경유를 이제
사실 반출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가고 그다음에 다른 뭐 무대 공연 장치 시설들은 내일 모레 이제 가지고 갈겠다 이런 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 측이 제공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라면 우리가 엄청난 돈을 우리 북한 그 선수단과 응원단한테 돈을 주면은 자기들이 그 정도는 해줘야죠. 그 정도 해주고 자기들도 전개가 아주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 전개 남은 데는 있거든요. 자기 군단 명령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전기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 자기들이 전기를 우리가 뭐 길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연 2시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 한 2-3시간 전부터 난방을 시작해서 그럼 한 5시간 정도만 난방하면 되는데 그 전기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뻗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 기름을 10,000리터를 가지고 간다 그러는데 예. 그 10,000리터 돈이야 몇 푼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의 문제거든요. 예. 성의 문제고 자기네가 지금 현재 2월 8일 날 10병씩 한다는데 기름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예. 그거 조금만 갖다가 그거 안 쓰면 얼마든지 발전기 돌릴 텐데 예. 우리 보고 기름 가져오라니까 참 그거 웃깁니다. 그것도. 그 전기 이야기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그 북한이 이제 북한 병사들의 탈북을 막기 위해서 휴전선에 철책이 있는데 한 예. 260km 되잖아요. 그 철책에 고압 전력을 흐르게 만듭니다. 그 260km의 철책이 전체적으로 고압 전력을 흐르게 하는데 그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겠습니까? 예. 사실 우리 인공위성에서 북한 전역 우리 한반도를 찍은 그 영상 많이 보는데 예, 우리 남쪽은 뭐 환한 북한 평양만 제가 까맣지 않습니까? 예. 전기가 없어서 그렇거든요. 예. 근데 휴전선에는 북한도 이 라이트는 켜지 않지만 예. 전륜을 흐르게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함부로 탈북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예.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휴전선에 고압 전류 흐르는 거 한 2시간만 꺼도 충분히 이 행사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금강산 문화공연은 남과 북이 같이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통일부에서 우리 K-팝 공연을 할 수 있는지를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북한에서 오케이를 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 3전 관현악단이 내려왔을 경우에 어떤 내용을 공연할지 사실 궁금했는데 자기들이 USB로 사전에 그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네. 뭐 검열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 K-팝 공연을 북한이 좀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저는 뭐 받아들일 거라 봅니다. 아, 왜 그러냐면 그럼 우리도 북한 그 공연을 우리가 그럼 사전 예. 검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우리가 검열을 당하지 않으려 그러면 예. 우리 공연도 받아줘야죠. 그다음에 이제 솔직한 얘기지 우리가 하는 모든 가요 자체가 북한의 그 당성, 혁명성을 해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차라리 그 K-팝을 하면은 북한의 청소년들한테는 맡기지만 나이가 조금 든 사람한테는 맡겨들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차라리 K-팝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조용필이나 뭐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예. 김현자나 옛날에 북한에 다 공연 다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노래가 오히려 북한한테 더 맥혀 들어가거든요. 예. 일반 주민들한테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K-팝 하는 게 북한 체제 안정성 면에서 더 낫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좀 받아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선발 때 와가지고 뭐 방송국 가서 저기 태권도 시범단 공연장 보는데 그런 사전에 연습하는 우리 그 가수들 보면서 깜짝 놀랐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글쎄 북한이 좀 이걸 허용할지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건 시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그 이제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제 첫 합동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선발을 본격적으로 맞추고 있는 건데 글쎄 워낙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실력으로 좀 검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신 대표님? 잘할 것을 기대하는 게 사실은 뭐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이제 이 4개 팀이 4라운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예. 한 경기에. 그래서 북한 팀과 북한의 그 3명과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수비수를 조금 이렇게 염두에 뒀는가 본데 주로 공격수를 보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뭐 어느 팀이나 공격수가 제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 공격수를 이제 주로 선발을 해서 보낸 것 같은데 결국 그 이제 그 4라운드 좀 가서는 그 북한 팀들이 선수 3명이 출전한 그 라운드에는 사실 손발이 맞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공격 따로 수비 따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 예.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뭐 한 보름 정도 이렇게 합동 훈련을 하고 나서 이것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예. 정말 뭐 어불성설이고 만약에 이게 축구로 하더라도 상대가 뭐 호날두나 뭐 메시를 데려왔다 하더라도 우리 선수들하고 손발 맞추고 보름 동안 맞추고 그 호날두와 메시의 그 실력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호날두든 메시든 어시스트를 잘 해줘야
그 공을 잘 받아 넣거든요. 예. 그러면 저 친구가 어느 정도 속도로 어느 정도까지 지금 뛰어가겠다 하는 거 이것을 감각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쪽으로 공을 보내주는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 지금 이 상태는 보름 만에 그것을 서로가 파악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이 하키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보다는 하키로 인해서 남북 관계 해빙되는 것에 더 예. 초점을 맞추고 기대하는 것이 더 사실은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머리 감독은 이 북한 선수들이 전술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예. 제가 이제 예. 그 북한이 현재 선수단을 12명 보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 수비수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북한은 22명 선수 중에서 절반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네가 한 팀으로 나가서 시합을 뛸 수 있는 팀을 보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공격수 둘, 공격수 9, 수비수 둘, 골리 하나 이렇게 보냈는데 실제로 보면 근데 그렇게 보내놓고 공격수 2명이 수비수라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원래 그 올림픽에 나가 뛸 수 있는 팀의 절반을 잘라서 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고 예. 조금 이상한 게 북한은 우리 인터넷을 다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연합뉴스에서 북한이 좀 수비수를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방송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알아서 수비수를 많이 보내야 되는데 아니 무슨 갑자기 한 팀을 내볼 수 있는 팀을 반 잘라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예, 예. 이게 보면 뭐가 좀 이 사람들이 좀 그런 건 잘 좀 처리를 잘 못한 거 아닌가. 그래요.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우리 선수들과 손발을 좀 잘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리 시장께서 말씀하셨지만 2월 8일 날 이제 북한에서 건군절 열병식을 한다고 합니다. 대초에 13,000명이 모여서 연습을 한다더니 뭐 5만 명까지 뭐 인력이 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올림픽 개막 전날 하기 때문에 과연 인력도 인력이고 어떤 무기들이 또 선보일 건지 이게 참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병력은 13,000명 거기서 고정돼 있을 거고 예. 나머지 숫자가 늘어나는 건 평양 시민일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예. 이제 한복 입고 또 청년들이 이제 횃불 들고 나타나고 카드 섹션 같은 걸 카드 섹션도 물론 하죠. 그다음에 무슨 형상물도 만들어 가지고 조선인민군 창건 70조 이런 거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차랑 밀고 다니고 그럴 겁니다. 그런 행사를 이제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북한은 현재 자기들은 미국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면 미국이 겁을 먹을 만한 무기를 많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1월 1일 날 신년사에 나와 있어요. 김정은이가 뭐랬냐면 미국은 나와 조선을 공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내 책상 위에 핵단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했지 않습니까? 나와 조선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면 엄청난 무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원래 있는 무기가 아니고 가짜 무기라도 만들어서 보여줄 입장이에요. 그래야 미국이 공격을 못하는 생각을 하고 분명히 보여줄 겁니다. 그다음에 문제는 미국은 정반대로 그런 무기를 보여주게 되면 미국은 오히려 북한을 공격할 명분만 더 생깁니다. 그냥 내비두면 안 되겠구나. 빠른 시간에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지금 정반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 그 열병식 자체가 아마도 이 한반도 정세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우리 신 대표님 견해는 어떠시죠?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북한은 그래서 아마도 그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북극성 3형. 사실은 북한 잠수함이 SLBM이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이제 SLBM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수함 또 앞으로 만들 잠수함이 미국의 대잠 방어망을 뚫고 이 동해를 빠져나가기 상당히 힘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중국의 최신형 잠수함이 일본의 대잠 방어망에 걸려서 결국 강제 부상당하는 그 굴욕을 당했는데 근데 침몰 당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굴욕을 당했는데 북한의 잠수함이 사실 대한해협, 소야해협, 스가루 해협 이런 아주 좁은 해협을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의 대잠 방어망에 다 있어서. 그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동해 바다 어느 곳에서 쏘아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또는 미국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면 이게 이제 억제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 3,500km에서 4,000km 날아갈 수 있는 SLBM, 즉 북극성 3형을 보여주어서 우리는 너희들이 우리를 공격해서 지도상에 우리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없애버려도 우리 동해 바다 밑에서 우리 전략 잠수함이 살아남아서 과함이라도 우리는 없애버릴 것이다. 이제 이걸 보여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보여주거나 정말로 워싱턴을 타격을 하면서
아주 이제 2단 로켓이 아니고 3단 로켓, 3단 로켓의 마지막 3단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더 대기권 재진입하기 용이합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워싱턴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과시한다든지 또는 이 아나운서가 막 그런 이 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멘트를 한다면 그게 바로 미국의 공격을 부르는 초대장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 북한의 이 열병식이 굉장히 불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4월 25일 날이 이제 원래 건군절이라고 이제 그동안 해왔었는데 제가 이제 다른 데서 그 북한 달력을 한번 입수를 해서 봤어요. 그런데 그 북한 달력 보니까 여전히 2018년 달력은 4월 25일이 건군절이고 2월 8일은 아무 표식도 없습니다. 4월 25일이 빨간 날이에요. 휴일이 4월 25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달력이라는 것이 제작을 한다는 것은 주로 이제 11월 말에 그 다음에 달력을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한 달 전부터 인쇄가 들어가고 또 한 2달 전, 석 달 전부터 디자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인쇄가 들어가는 시점에는 아직 이게 결정이 안 났다는 말이죠. 인쇄가 들어가 버렸으니까. 다분히 올림픽을 의식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올림픽을 의식해서 올림픽에 재를 뿌리기 위해서 급조한 날짜다. 왜냐하면 지금 조명근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군 70주년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지 마라고 하겠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사실 올해는 건군 86주년이에요. 작년에 85주년이라고 그 꺾어지는 해라고 성대하게 했었고 이미 6년 전에 80주년을 했었고 16년 전에 70주년을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올해 개명하게 그걸 바꿔서 70주년이니까 이거는 열병식 안 할 수가 없다 하면서 여기다가 대단한 전략 무기를 보여주는 그런데 자기네들 달력은 정작 아직도 그렇게 빨간 날이 휴일이 4월 25일 돼 있다는 것은 급조한 이벤트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북한 이 한반도 정세에 아주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트럼프 행정부는 일단 북한의 이런 화해 제스처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일단 연기됐지만 이거는 뭐 반드시 패럴림픽 끝나고 할 거고 또 규모와 인원 부분은 이제 한미가 협의를 하겠지만 이게 이후에 어떤 이런 뭐 열병식이랄지 또 다른 도발로 이어질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보고 있는 어떤 그런 시각이랄 관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현성월이나 북한에 의해서 하이제킹됐다, 납치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펜스 부통령을 한국에 보내면서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선전장으로 만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펜스 부통령이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제 해서 이제 펜스 부통령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올림픽 기간 중에 현재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 남북 대화 자체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거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이 이번 그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도발 중지를 약속한다든가 핵을 폐기할 의사를 조금 보이면은 뭐 상황이 좀 달라질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아마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4월부터는 이제 연합훈련이 분명히 이제 시작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북한도 분명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뭐 SLBM을 쏘든 ICBM을 쏘든 아니면 다시 한번 핵실험을 하든 뭔가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렇게 되면 현재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만한 명분이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미국 내 여론도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이렇게 도발을 해주면 이제 명분은 완성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아마도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이 한반도 정세는 상당히 그 긴장 관계로 갈 거고 누구도 결말을 예측할 수 없을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의 어떤 진정성 있는 성의 표시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선수단을 보내고 예술단을 보내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 신윤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